오늘 지금 제 옆에는요 코딩을 도와줄 길 가다가 스카우트된 양지 양이 있습니다. 자,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오늘 교수님을 코딩을 도와주기 위해 왔습니다. 네, 양지 양이 되게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네,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딕셔너리 튜플 집합 중에 집 함수와 슬라이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집 함수를 이용한 집적화라는 이제 제목으로 이 장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리스트, 딕셔너리, 집합 이런 거 배웠죠, 그죠? 네. 네, 이런 걸 배웠는데 이런 자료형을요 반복 가능 자료형이라고 해요. 이터러블 타입이라 하는데, 이제 이터러블 타입을 여러 개를 넘겨줘요. 여러 개를 넘겨주면 이것들을 합쳐가지고 튜플을 만들어 가지고요 튜플 반복자를 반환하는 아주 재밌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집 함수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집 함수가 하는 일을 집적화, 영어로는 aggreg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쓸 때는 집 해가 괄호 열고 에스테리스크 이터러블스가 이제 이터러블 타입이 쭉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보는 게 낫겠죠, 그죠? 네. 그래서 예제를 보면 우선 이제 인자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empty iterate라 해가지고 그냥 집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얘를 출력해 보면 set에다 넣어 보면 그냥 set 해가 아무것도 없는 이제 빈 집합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집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개의 인자를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죠? 자, 그래서 예제를 요런 걸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 봤더니 이게 무슨 타입이죠? 리스트입니다. 네, 요걸 리스트 타입이라 그러죠. 그죠? 그리고 괄호로 시작하는 요런 타입을요. 튜플. 네, 튜플 타입이죠. 그래서 요 튜플 타입을요 집 해가지고 A, 심표 B 해가지고 여기는 한 개도 올 수도 있고 두 개도 올 수도 있고 세 개도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튜플하고 리스트를 조합해가지고요 집적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튜플을 만들어내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좋은 예가 있네요. 그죠? 여기 10과 20과 30 있죠. 그죠? B에는 뭐가 있습니까? 10, 20, 30. 예, 요런 게 있죠. 그래서 요거를 각각 따로 돼 있는데 얘를 이제 이렇게 쌍으로 묶어 버리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뭐 친구들의 이름이 있고 친구들의 학번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묶어 가지고 이름과 학번으로 묶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만들게 되면 총 몇 개의 튜플이 만들어질까요? 3개 만들어집니다. 네, 3개의 튜플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3개의 튜플이 만들어지면 그 3개의 튜플을 우리가 출력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와 같은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가 이렇게 쭉 있어요. 그죠? 여기 보니까 리스트 A, hello, this라고 하는 문자열을 가진 리스트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요 리스트를 그냥 집으로 묶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 집의 특성은요 반드시 튜플을 반환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A라는 원소를 하나 가진 튜플이고요. 요거는 B라는 원소를 하나 가진 튜플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거죠. 그냥 A 그렇게 되면 A라는 문자열 하나인데 여기에 심표가 있으면 요거는 이제 타입이 튜플. 네, 튜플 타입이 된다는 것. 자, 그래서 우리 요거 한번 실습을 해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원소 10, 20, 30을 가진 리스트 A입니다. 네, 이거는 10, 20, 30를 가진 튜플 B입니다. 네, 네, 이렇게 튜플을 선언했네요, 그죠? 자, 그리고 얘를 한번 집적화를 해볼까요, 그죠? 이거는 리스트 A와 튜플 B를 집적화하여 생성된 튜플을 출력하겠습니다. 네, 네, 프린트로 이제 value 값이 뭔지 한번 출력을 해보면, 그죠? 얘를 집적화된 튜플이 나오겠죠, 그죠? 네. 네, 한번 해볼까요? 음. 네. 그래서 10이라는 숫자와 10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하나의 튜플로 묶여졌고, 그죠? 네. 그 다음에 20이라는 숫자와 20라고 하는 문자열이 하나로 묶여졌고, 그죠? 30이라는 숫자, 30라고 하는 숫자가 하나로 묶여졌네요, 그죠? 네. 네, 이렇게 집적화. 집적화가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이제 반복 가능 자료형 한 개를 넣어가지고 집적화해 볼까요? 네, 집 함수에 하나의 반복 가능한 자료형 인자를 전달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이거 리스트 A, B, hello, this를 선언해줘요. 네.
네, 이제 이렇게 집 함수를 선언해 주었고요. 네, 집 함수로 이제 이 리스트를 인자로 넣어줬죠, 그죠? 집 함수에. 네, 네. 자, 이제 my iterator는 집 함수가 반환한 집 객체가 돼요. 얘가요. 반복 가능 객체가 되거든요. 네, 이제 이 결과값을 한번 도출해 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A를 원소로 가지는 튜플, hello를 원소로 가지는 튜플, B를 원소로 가지는 튜플, this를 원소로 가지는 튜플이 됐죠, 그죠?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리스트 한 개를 가지고, 그죠? 네 개의 튜플을 만들어 봤네요, 그죠? 다음은 이제 두 개가 아니고 이제 세 개 이상의, 그죠? 여러 개의 반복 가능 자료형 인자를 한번 전달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요, str 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네, 객체가 있네요, 그죠? 얘는 무슨 자료형일까요? 리스트 자료형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int 튜플, 얘는요, 튜플 자료형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int 리스트는요, 리스트 자료형입니다. 네, 그래서 요 세 개의 객체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전부 순환 가능, 반복 가능 객체죠, 그죠? 이 반복 가능 객체를 집 함수로 역시 묶어줍니다. str list, int tuple, int list 이렇게 묶어주는 거죠. 그럼 여기에 있는 hello 1, 400 얘를 하나의 튜플로 묶어주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str 리스트에는 원소가 몇 개입니까? 네, 원소가 4개네요. 그래서 여기는 원소가 4개가 있고, 그죠? 여기는 3개가 있고, 여기는 5개가 있죠. 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튜플은 모두 몇 개가 될까요? 3개. 그렇죠. 3개가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락스라든지 800, 700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해당되는 쌍을 int 튜플에서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hello 1, 400, 월드 2, 500, 파이썬 3, 600 요거를 묶어주고요. 얘는 집 함수에서 버려지게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집이 리턴하는 것은 요 3개의 객체를 원소로 하는 그런 리스트를 이렇게 우리가 얻을 수 있죠. 네. 됐습니까? 이것도 한번 실습을 해볼까요? 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집 함수를 통해서 묶여진 튜플이 있으면 얘를 원래의 반복 가능 자료형으로 되돌리는 작업도 가능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일종의 언패킹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리스트로 아까 묶었던 요거 있잖아요. 얘를요 다시 집으로 해가지고 넣어주 놓고 요것들을 A 심표, B 심표, C 심표로 만들어줍니다. 요거를 우리가 튜플 할 때 언패킹이라 그러거든요. 요거를 언패킹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A에는요 hello world python이 들어가요. 즉 여기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str 리스트 있죠. 얘만 네. 들어가고요. B에는 1, 2, 3이 들어가고요. C에는 400, 500, 600이 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재밌죠, 그죠? 너무 재밌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집 함수를 그대로 써서 집 함수에 묶인 자료를 인자로 입력해 가지고 주의할 게 요거예요. 여기 에스테리스크 연산자를 인자 앞에다가 써 주셔야 돼요. 그죠? 네. 네. 그럼 요것도 한번 실습해 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집 함수에 여러 반복 가능 자료형 인자를 전달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이거 str 리스트에 원소를 이렇게 넣어줬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int 튜플을 선언합니다. 네. 튜플을 만들었네요. 그죠? 네, 그리고 int 리스트까지 선언할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집 함수가 있잖아요. 네. 집 함수를 통해서 얘를 묶어 주는 거죠. 그죠? 네, 묶으면 my iterate는 어떤 것을 반환할까 한번 볼까요? 볼까요? 네, 좋아요. 네, 이렇게 hello 1, 400, 월드 2, 500, 파이썬 3, 600 이렇게 반환을 합니다. 네네, 이렇게 묶어주는 기능이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집으로 묶인 거를 이제 다시 풀어내는 기능, 그죠? 언패킹을 한번 실험해 볼까요? 네. 네. 네, 이제 집 리스트 이제 집 함수로 묶여 있잖아요. 네. 이 리스트를 한번 풀어볼게요. 네, 네, 이렇게 튜플을 언패킹 하겠습니다. 네. 이때 주의할 점이 여기 에스테리스크를 꼭 써줘야 돼요, 그죠? 네. 네. 그럼 이제 프린트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죠? 네. A에는 hello world python, 그죠? 네. 집에 있는 여기 묶여 있는 요 놈의 첫 번째, 그죠? 원소들이 리스트에 튜플에 들어있고, 그죠? 그 다음에 B에는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1, 2, 3, 그렇죠. C에는요. 400, 500, 600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튜플을 언패킹하는 것까지 우리가 집 함수로 해볼 수 있다는 거 테스트 해봤습니다. 그죠? 네. 네, 만족스럽습니까? 너무 만족스러운데요?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인데요. 튜플하고 스트링 있잖아요. 문자 예를 들어 슬라이싱이 가능해요. 우리 리스트에서 슬라이싱이 특정 구간의 값을 드러내거나 그죠? 그럴 때 썼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튜플이나 스트링도 리스트와 똑같은 방법으로 슬라이싱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역순으로 가져올 때 우리 마이너스 1 인덱스, 마이너스 1 스텝 값을 썼죠. 그것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튜플을 만들고 슬라이싱을 해보고 이런 슬라이싱도 해보면 우리가 리스트를 슬라이싱 했던 것과 똑같이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실험해 볼까요? 그리고 이제 리스트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튜플 그리고 문자열까지도 똑같은 방법으로 슬라이싱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실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것이 튜플이나 문자열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그죠? 한번 실습해 볼까요? 네, 이와 같은 튜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총 10개의 원소를 갖고 있네요. 그죠? 네. 네. 이제 이거를 튜플을 슬라이싱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슬라이싱을 하면 네. 1, 2, 3, 4의 네 원소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죠. 인덱싱을 그죠? 두 번째 원소부터 그죠? 다섯 번째 원소까지를 가져오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럼 이렇게 1, 2, 3, 4를 가져오게 됩니다. 네, 1, 2, 3, 4도 이제 튜플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슬라이싱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스텝 값이 들어 있으니까 이제 세 칸씩 건너뛰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0부터 3칸씩 건너뛰어서 0, 3, 6, 9가 됩니다. 네, 그렇네요. 그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슬라이싱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이제 스텝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죠? 역순으로 가겠죠. 그래서 아마 역순. 9876, 54, 32, 10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럼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네, 봅시다. 네, 9876, 오. 5432요. 맞았습니다. 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숫자를 했으니까 한번 문자열 슬라이싱을 해볼게요. 네, 네, 이렇게 문자열을 가져왔어요. 헬로 월드. 네. 그러면은 이제 1에서 5까지 이렇게 슬라이싱을 하면은 뭘 가져올까요? 그러니까 H는 이제 인덱스가 0이니까 그죠? E부터 L, L, O까지 가져오겠네, 그죠? 네, 그렇네요. 그러면 월드를 한번 가져와 볼래요? 어떻게 인덱싱 해야 될까요? 월드만 가져오려면. 월드를 가져오려면 아마도 네, 이제 여기 6부터 가져와야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네, 6부터 끝까지 그죠? 네. 네. 네, 월드를 가져왔네요. 네. 훌륭합니다, 그죠? 역시 스텝 값도 줄 수 있겠죠, 그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위에서는 숫자로 했는데 네. 이번에는 문자로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H를 우선 가져올 것이고, 그죠? 세 칸 건너뛰면 L을 가져오겠네,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W, L 이렇게 올 것 같은데요, 그죠? 오, 네. 그렇게 가져왔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마이너스 1이니까 네. 이거는 역순이죠. 네. 역순으로 이제 가져와 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헬로 월드가 역순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조금 한번 더 나아가 보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이라고 이렇게 쓰잖아요. 얘는 이제 앞으로 읽어도 마음이고 뒤로 읽어도 마음이죠. 그래서 네. 이걸 페린드롬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str이 예를 들어서 마음이다. 그러면 이제 이 문자가 페린드롬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려고 해요. 그럼 str 하고 여기다가 str 하고 땅땅 마이너스 1 이렇게 오는 거죠. 두 개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아마 같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true가 되고요. 만일에 이제 str이 헬로우가 되면요. 헬로우를 역순으로 하면은 네. 같지 않으니까 저는 네. 아마 거짓일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딱 해보면 그 짓이 네.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페린드롬 문장인지 아닌지를 볼 때도 요거를 써먹을 수가 있어요. 괜찮은 것 같죠? 너무 괜찮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이제 글자나 어떤 튜플을 잘라오는 뿐만 아니라 역순 인쇄도 가능하니까 우리가 폭넓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상으로 이제 아주 재미있는 딕셔너리와 튜플 집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쪽 댓글창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양지 양의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